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기사를 읽었어요. 비빔밥이 중국 음식이라고요? 정말 말도 안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드리입니다. BBC에서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 세계의 다양한 음식을 탐방하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동안 많은 음식을 접했지만 저에게 가장 특별한 음식 중 하나는 바로 비빔밥이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몇 년 전이었어요. 뉴욕에서 친구와 함께 작은 한국 음식점에 갔을 때 그곳에서 처음 비빔밥을 먹게 됐죠. 솔직히 처음엔 그냥 이국적인 음식을 시도해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 입 먹고 나서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고소한 참기름 향이 가득한 밥에 각종 채소들이 어우러져 입안 가득 퍼지는데 그 순간 무언가 다른 음식을 먹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재료들이 한데 어우러지면서도 각자 고유의 맛을 잃지 않는 게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 후로 저는 비빔밥에 푹 빠졌어요. 이 음식을 단순히 먹는 걸 넘어서 왜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해졌죠.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비빔밥에는 한국의 문화와 철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요. 각각의 재료가 독립적인 동시에 하나로 어우러져 더 큰 맛을 내는 비빔밥은 마치 한국의 공동체 정신과도 닮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도 한식을 자주 소개했고 그 중에서도 비빔밥은 제 방송의 메인 아이템 중 하나가 되었죠. 그런데 얼마 전 정말 어이없는 기사를 보게 됐어요. 한 외신에서 비빔밥이 중국 음식이라고 보도한 거예요.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기사를 읽는 내내 화가 치밀었죠. 한식에 대해 깊이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이 잘못된 정보가 전 세계에 퍼지는 걸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이건 바로잡아야 해. 내가 직접 한국에 가서 비빔밥을 비롯한 한식의 진짜 이야기를 취재해야겠어. 그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한국에 가서 한식의 진정한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고요. 다행히 BBC에서도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고 저는 곧바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 한국 취재에서는 비빔밥의 뿌리부터 시작해서 왜 한식이 이렇게 특별한지 그리고 이 음식들이 어떻게 세계에 잘못 알려졌는지를 정확히 보여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 한국 여정을 기대해 주세요.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첫 목적지는 바로 광장시장이었어요. 저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 전통 문화를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죠. 광장시장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 중 하나로 1905년에 개장해 오늘날까지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곳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매력과 현대적인 감각이 잘 결합된 이곳은 외국인들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방송에서 어떻게 이 시장의 매력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시장을 거닐며 처음 접한 건 빈대떡이었어요. 녹두로 만들어져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빈대떡은 제 기대를 완전히 뛰어넘는 맛이었죠. 저는 빈대떡을 한 입 베어 물면서 이 독특한 식감을 어떻게 카메라에 담아낼지 고민했어요. 음식의 바삭한 소리와 입안에서 퍼지는 고소한 맛을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해야 할까 생각이 많아지더군요. 음식이 현장에서 바로 조리되는 모습과 함께 빈대떡이 부쳐질 때 나는 소리와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장면을 포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다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시도한 음식은 마야김밥이었어요. 이 작은 김밥은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 담긴 맛은 정말 중독적이었어요. 저는 간장에 찍어 먹는 독특한 방식에 감탄하며 이런 간단한 음식이 어떻게 전 세계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떠올렸습니다. 김밥이라는 음식은 정말 간단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밸런스가 놀라워. 이걸 방송에서 어떻게 시청자들에게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간단하지만 매력적인 한국 음식을 소개할 때는 그 음식이 주는 심플한 즐거움을 강조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마야김밥처럼 한 입 크기의 간단한 음식들이 주는 기쁨을 제대로 전달할 방법을 찾는 게 관건이었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경험은 육회였어요. 한국에서 소고기를 날로 먹는다는 건 외국인에게는 흔치 않은 일이라 살짝 걱정이 됐지만 광장시장에서 제공되는 육회는 신선함 그 자체였어요. 참기름의 고소한 향과 함께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을 가득 채웠고 저는 방송에서 이 놀라운 경험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깊이 생각했죠. 카메라에 담긴 제 표정과 첫 한 입의 충격을 그대로 시청자에게 전하는 게 관건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광장시장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한국 전통시장의 활기찬 분위기가 그대로 느껴졌고 상인들은 서로 활발히 교류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 속에서 시장 특유의 생동감이 넘쳤어요. 외국인들에게 이곳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이 활기찬 현장감 때문일 거예요. 그들은 한국의 전통시장 문화를 체험하고 상인들과 소통하면서 더 깊은 이해를 얻어가죠.
시장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담으면 어떨까? 한국인들이 음식을 어떻게 만들고 또 어떻게 즐기는지 보여주는 게 이 시장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과정에서 상인들과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한국 시장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흥정과 소통이니까요. 이런 점은 외국인들에게 색다른 문화 체험으로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게다가 광장시장은 단순히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었어요. 전통 한복, 공예품, 직물 등 다양한 전통 물건들도 판매되고 있었죠.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은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 전통 의상과 공예품에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한복을 입고 시장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이곳이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한국의 전통과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소라는 걸 깨달았죠. 이렇게 하루가 지나면서 광장시장이 왜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였기 때문이죠. 저 역시 이곳에서 느낀 한국의 정취를 방송에 어떻게 녹여낼지 고민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날은 전주로 향했습니다. 전주에서 저는 비빔밥을 포함한 한국 전통 음식의 진수를 더 깊이 파고들 계획입니다. 전주 비빔밥의 본고장이기도 한 이곳은 비빔밥뿐만 아니라 전주 한옥마을로도 유명했죠. 전주 한옥마을은 700채 이상의 전통 한옥이 잘 보존된 곳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건축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빔밥을 맛보기 전에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먼저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기차에서 내리자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바로 전주 한옥마을이었어요. 이곳은 단순히 과거의 건축물이 보존된 공간이 아니라 현대적인 기능을 더한 카페, 게스트하우스, 음식점 등이 들어서 있어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장소였어요.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전통 한옥이 주는 고즈넉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거나 전통차와 한지 공예 체험을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저는 잠시 한옥 카페에 들러 전통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옥의 기와 지붕 곡선과 마루, 그리고 기둥 하나하나에 깃든 전통 건축의 섬세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이곳에서 차를 마시는 동안 전주의 고즈넉한 정서와 전통적인 생활 문화가 얼마나 소중하게 보존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다시 길을 따라 걸으며 이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한국의 전통적인 정서와 역사를 간직한 공간이라는 사실에 더욱 감동하게 되었어요. 특히 경기전에 들렀을 때 그 감동은 더 깊어졌습니다. 조선 왕조의 시조인 이성계의 어진초상화를 모신 경기전은 전주의 역사적 중요성을 상징하는 장소로 조선 왕조와 전주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곳이었죠. 한옥마을을 돌아보며 저는 기자로서 전주의 전통과 현대가 어떻게 어우러지고 있는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특히 한옥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대적으로 활용해 카페, 음식점, 숙소로 운영하는 모습은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으면서도 새로운 방식으로 재해석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현대화 조화시키는 이 창의적인 접근이 전주의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옥마을에서의 고즈넉한 시간을 마치고 저는 한 전통 음식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드디어 전주 비빔밥을 맛볼 시간이었죠. 콩나물, 나물, 고기, 달걀, 노른자, 그리고 전주의 특산 고추장까지 다양한 재료가 조화롭게 얹어진 비빔밥은 그 자체로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고추장을 덜어내어 재료를 비볐습니다. 재료들이 섞일 때마다 고소한 향이 코끝을 자극했고 한 입을 먹는 순간 깊은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저는 그저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이 한 그릇에 담긴 전주의 자연과 역사, 사람들의 삶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비빔밥의 깊이 있는 맛은 단순히 신선한 재료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전주의 전통과 자부심이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이 음식은 한옥마을에서 경험한 전통과 현대의 조화처럼 각각의 재료들이 독립적이면서도 서로 어우러져 새로운 가치와 맛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전주 비빔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조선시대 궁중요리에서 시작된 이 음식은 전주의 풍부한 자연, 자원과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특별한 요리였어요. 저는 이곳에서 비빔밥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저는 그 순간 중국이 왜 이 음식을 자기네 것이라 주장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비빔밥은 분명히 한국의 전통 음식이었고 그 안에는 한국인의 삶과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습니다. 전주의 역사와 자연이 담긴 이 음식은 그저 맛있는 한 끼 식사를 넘어 한국인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어요. 이제 저는 이 경험을 방송에서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해 확신이 들었습니다. 비빔밥을 단순히 맛있다라고 설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한옥마을에서의 경험과 전통과 현대가 조화된 공간 속에서 비빔밥이 가진 역사적 의미와 깊이를 함께 보여줘야만 이 음식의 진정한 매력을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제 더는 방송을 통해 전주 비빔밥의 진정한 가치를 시청자들에게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후 저는 그 안에서 마주한 전통적인 온돌 난방 시스템을 통해 한국 전통 건축의 진정한 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옥의 온돌은 그저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 속에는 한국의 기후와 환경에 맞춘 독창적인 난방 방식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추운 날씨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따뜻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는 경험은 한국인들이 오랫동안 어떻게 추위를 이겨내며 편안한 생활을 유지해왔는지 깨닫게 해주었죠. 온돌은 단순히 따뜻함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어요. 불을 피운 연기가 바닥을 통해 이동하면서 집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방식은 열의 전달 원리를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한국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맞춘 실용적인 생활 방식을 발전시켜 왔다는 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냉랭한 겨울을 고려한 난방 시스템으로서 온돌은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인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표적인 요소였어요. 그리고 제가 머물던 한옥의 기와 지붕 역시 그저 아름답기만 한 전통적인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기후와 자연 환경을 고려한 이 독창적인 구조물은 기능성도 매우 뛰어났어요. 기와 지붕의 곡선형 형태는 여름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설계된 것이었죠. 또한 기와 지붕이 곡선으로 이어진 이유는 그 자체로 빗물을 효율적으로 배수해주는 역할을 해주며 한국의 장마철 비에 대비한 건축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온돌과 기와 지붕은 단순한 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한국의 기후와 자연에 맞춘 기능적 설계가 돋보이는 건축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한국인의 지혜를 더욱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한국인들은 자연을 거스르기보다는 자연과 조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냈고 그 과정에서 이런 전통적인 건축 양식들이 발전해 온 것입니다. 온돌로 따뜻하게 데워진 바닥 위에서 몸을 편안히 눕히고 기와 지붕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보며 저는 한국인들이 자연과 어떻게 지혜롭게 공존해 왔는지 몸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이 전통적인 공간에서의 저녁 식사로 불고기가 제공된다는 사실에 더욱 기대하게 되었죠. 저녁 시간이 되자 게스트하우스에서는 불고기 한 상이 준비되었습니다. 숯불 위에서 구워진 불고기는 그 향기만으로도 입맛을 돋우었고 한국 전통 양식으로 꾸며진 한옥의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불고기를 먹는 경험은 마치 조선시대의 삶을 잠시 엿보는 듯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한 간장 양념과 숯불 향이 어우러진 맛은 제가 영국에서 먹었던 불고기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영국에서도 불고기는 한국식 바비큐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이곳에서의 불고기는 더 깊고 정성 어린 맛을 내고 있었어요. 특히 한옥이라는 전통적인 공간에서 불고기를 맛보니 음식이 가진 문화적 의미와 역사적 배경이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불고기는 단순히 맛있는 고기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온돌의 따뜻함과 기와 지붕의 곡선 아래서 먹는 이 음식은 한국인들의 식문화와 삶의 방식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어요. 불고기의 감칠맛과 풍부한 풍미는 전통적인 한옥의 정서와 어우러져 더 큰 감동을 주었고 이는 한식이 가진 매력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경험을 영국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히 한국 음식을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어떤 전통적인 공간에서 어떻게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만 한식의 진정한 매력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전주에서의 비빔밥 취재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저는 서울로 돌아와 한국에서의 마지막 저녁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에서의 비빔밥 경험은 매우 인상적이었지만 이제는 더 일상적인 한국 음식을 통해 현지인들이 실제로 즐기는 식사를 체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메뉴는 한국인들이 가장 즐겨 먹는 삼겹살이었죠. 삼겹살은 특별한 날이 아니더라도 한국인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자주 먹는 고기 요리로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인 외식 문화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비빔밥처럼 상징적인 전통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삼겹살을 경험하면서 한식의 또 다른 매력을 탐구해 보고자 했습니다. 서울의 작은 골목길에 있는 삼겹살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숯불에서 지글지글 구워지는 고기의 소리와 향이 가득한 이곳은
한국인들이 퇴근 후 친구들과 삼겹살을 구우며 피로를 푸는 일상의 한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불판 위에 삼겹살이 올라왔고 마늘과 쌈장, 상추가 함께 준비되었습니다. 고기를 굽는 동안 기름진 삼겹살이 숯불 향과 함께 익어가는 소리가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익어갈 때쯤 쌈을 싸서 한 입에 넣었을 때 느낀 그 맛은 정말로 담백하면서도 고소했고 상추와 하늘의 아삭함이 기름진 고기 맛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삼겹살과 함께 김치, 콩나물, 나물 반찬이 제공되었는데 이 반찬들이 고기와 어우러지면서 한국 음식의 조화로운 매력을 더욱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치는 삼겹살의 느끼한 맛을 잡아주고 반찬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며 다채로운 식사를 만들어 주었죠. 삼겹살만으로도 충분히 맛있지만 이렇게 여러 반찬들과 함께 먹는 방식이 한식을 더욱 풍부하고 완성된 식사로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삼겹살을 맛있게 먹고 나서 계산을 하려는 순간 예상치 못한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 신용카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현금도 모자랐고 카드 결제가 되지 않자 순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러나 식당 주인께서 저의 당황한 모습을 눈치채고 침착하게 해결하려 노력해 주셨습니다. 주인은 저를 안심시키며 다시 한번 시도해보겠다고 말했고 걱정하지 마세요. 잘 해결될 겁니다 라는 따뜻한 말로 저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결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배웅해 주었고 다음에 또 오세요. 맛있게 드셔주셔서 감사합니다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배려와 사람에 대한 정이 음식뿐만 아니라 식사, 경험 전반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삼겹살집에서 또 한 번 감동한 점은 바로 반찬 문화였습니다. 삼겹살을 먹다 보니 김치와 나물 같은 반찬들이 금방 바닥나게 되었는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음에도 식당 직원이 바로 추가 반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외국에서는 반찬을 더 먹으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에서는 추가 요금 없이 반찬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한국에서는 이게 일상적인 문화라는 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김치와 나물 반찬은 삼겹살을 먹을 때 필수적인 조화를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였고 반찬이 떨어질 때마다 아낌없이 더 가져다주는 이 모습에서 한국의 넉넉한 정서와 배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 음식 문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나눔과 배려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비빔밥뿐만 아니라 삼겹살처럼 일상 속에서 사랑받는 음식들이 어떻게 한국인의 삶과 정서를 담고 있는지를 확실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그저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관계와 따뜻한 마음이 함께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한식의 진정한 매력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식이 전 세계에서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이유를 전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한국 음식이 가진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세계에 전달하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감동충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